네, 지금 사장님들 마구마구 들어오고 계시는데 사장님들 화면 오픈 가능하신 사장님들은 함께 화면 열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도 에너지 받으실 수 있게 같이 화면 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많이 오픈해 주셔야 제가 지금 준비한 걸 할 수 있어요. 같이 화면 열어주세요. 네, 같이 화면 열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같이 뭘 해볼 거냐면요. 저희 제가 지금 화면 켜주신 사장님들 위주로 그 사장님의 장점을 저희들이 채팅으로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운전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직접 화면으로 보시는 건데 예전에 이걸 팀 트레이닝 시간에 우리 지은 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모닝 스타트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예쁘게 보이시는 분이 저희 에스더 사장님이 또 보여요. 그래서 저희 에스더 사장님의 장점을 같이 채팅으로 마구마구 함께 적어주세요, 사장님들. 네. 적어주십시오. 에스더 사장님은 이런 게 장점이세요. 이런 부분들. 네. 우선 아름답다. 네. 지금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와, 남편이 용민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부럽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용민 사장님 남편이 이용민 이게 딱 보였어요, 저 눈에. 장점 이렇게 다 적어주시는데 네, 에스더 사장님 장점 저희 적어드리고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또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과 저희가 서로 생각하는 장점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더 많은 부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채팅 남겨주셨는데 또 다른 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수요일마다 봉사해주시는 우리 조혜정 사장님의 장점을 저희가 마구마구 채팅으로 적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혜정 사장님. 네, 키보드 워리어가 나올 시간입니다. 막 채팅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으시네요. 역시 만능 그녀, 만능 엔터테이너 그녀. 네. 없으면 안 돼요. 와, 대박. 부러우면 이기는 거다. 네, 부럽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지금 또 화면을 열심히 켜주고 계신 분이 또 계세요. 열심히 이동 중이신데 이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김영구 사장님.
우리 김형구 사장님의 장점을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호로록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운전 중이시기 때문에. 네. 너무 따뜻한 미소요. 목소리가 멋있어요. 똑소리 나고 이거는 혜정 사장님 거군요. 네. 좋습니다. 늘 화면 오픈해 주신 성실남이세요. 맞아요. 화면을 항상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화면 보면은 힘이 나요. 되게 힘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또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스폰서가 애쓰다다 용기 사장 남겨주셨고, 네, 남의 칭찬에 진심이 느껴져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위트 있으셔요.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목소리가 핸섬해요. 형구 사장님. 대박. 장점이 마이크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핸섬한 목소리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운전 중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서로의 장점을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신뢰가 있다. 네, 사장님들 저희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한 3분 정도 딱 해봤어요. 화면 오픈해 주시면은 또 같이 이렇게 다른 날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화면 열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 조이풀 스타트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항상 나 책으로 이렇게 충전해가고 다시 한번 마인드 세팅을 해나가는 날이죠. 오늘 저희 질문도 되게 항상 질문 볼 때마다 이렇게 요약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딱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하는 질문을 다시 이렇게 같이 던져주셔서 이 시간에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게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또 오늘도 같이 수요일을 열어주실 네, 하나로 할까요? 모닝 요정 우리 조혜정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려요. 혜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정 조혜정입니다. 네, 요정 좋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장점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장점을 세심하게 적어주신 우리 사장님들은 만나면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냥 각자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네요. 이게 화면을 키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을 켜야지만 받을 수 있는 나를 장점을 알려주는 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이거 진짜 아침부터 되게 행복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점 받으신 우리 에스더 사장님, 형구 사장님 저희는 득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일단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잠재의식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왜 또 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자기 암시였어요. 그때 당시엔 자기 암시였고 이번엔 잠재의식인데 되게 비슷한데 이거를 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다루는 이유는 13단계 중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할 때 이 13단계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몇 단계 안 남았어요. 앞으로 11, 12, 13단계까지 있는데 13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소망이고 소망 이후에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잠재의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잠재의식의 파트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 스타트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발생이 됐다면 아마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강력하게 넣었다는 거에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잠재의식은 하나의 생명체인데 잠자는 거인이래요. 사람이죠. 잠을 자는 거인인데 이거는 내 하인이기도 하대요. 나의 하인. 이 거인은 나의 하인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는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잠재의식의 정보를 입력해서 그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대요. 제가 이걸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잠재의식은
인간의 마음에 잠재의식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의 의식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식.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막 아무렇게나 사고하는 그런 현재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잠재의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남겨드렸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 의식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당장 오늘부터 잠재 의식에 채우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의 현재 의식과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을 잠재 의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좀 심오했나요,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지난 일주일간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나만의 점검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여쭤보진 않을 건데요. 두 번째 거는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선포하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거라고 선포를 할 거니까 계속 생각해 두세요. 네.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현재의식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막 정리가 되고 막 분류가 된대요. 마치 컴퓨터처럼 내가 막 정보를 막 주면은 그게 스스로 막 분류를 해서 잠재의식 속에 저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특징을 한번 봤어요. 얘 잠재의식은 하나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대체 얘는 내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은 잠재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나 정보일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잠재의식이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대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곤 있지만 얘는 그냥 그걸 뭔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 특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에서는요,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낮이고 밤이고 언제나 깨어있대요, 잠재의식은. 제가 인격체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한의 지성. 이 무한의 지성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뇌에서 사고하는 그런 지성들 있잖아요. 그 무한의 지성과 교신하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마련해서 소망을 실현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막 상상력을 막 펼치고 그럼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교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잠재의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잠재의식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저는 이 전께 진짜 많이 확 와닿았어요. 아, 얘는 구분을 못하는 애구나. 걸러낼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정말 잘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선과 악, 감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은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먹이처럼 내가 우리 하루에 밥 먹는 거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건지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건지 우리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인스턴트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되게 죄스럽죠? 그냥 마음이 오늘 좀 안 좋은 거 먹었는데 우리 만리 식단 해야 되는데 오늘 안 좋은 거 먹었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잠재의식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이 뭔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잠재의식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1단계 파트인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망과 잠재의식은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잠재의식의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원하는 게 그닥 없었어. 그러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현재 의식대로 그냥 내가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일과를 보시면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움직임의 잠재의식과 아니면 오늘 그냥 하루를 잘 사는
거가 뭐 오늘 아침에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반찬을 뭘 해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소망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루를 잘 나의 짜임새 있게 잘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 정도의 소망? 그러면 그 정도의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더 큰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한 바가 정말 크다라면 내가 원하는 삶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그 원하는 삶의 소망에 맞춰서 잠재 의식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파트의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잠재 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책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잠재 의식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을 11단계에서 나오진 않지만 앞에 3단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저희가 이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을 처음 읽었을 때 한 2 주차나 3 주차 정도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잠재 의식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같이 해 봐요."라고 했거든요. "해 봐요."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첫째,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쓴 암시의 말을 소리 내어 읽는다. 기억하시나요? 아 들어봤던 것 같다. 아 맞네.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 둘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읽는다. 셋째, 벽이나 천장,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두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자극한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원칙이 잠재 의식을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잠재 의식 내가 그전에 물론 자기 암시라든지 글을 작성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자기 암시라든지 잠재 의식에 대한 메시지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잠재 의식의 그 메시지를 만들어 보시고 그거를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이 한번 해 보시라는 건 한 번만 하면 안 된대요. 한두 번의 도전으로는 안 된대요. 그 있잖아요. 그 한 2 주차 때 했는데 지금 인제 한 몇 주째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만 했다 하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 의식에 내가 계속 내 스스로가 그 세 가지 원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와의 약속을 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도전!" 외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암시하고 저녁에 또 자기 암시하고 그걸 계속 되뇌일 수 있게 잠재 의식의 습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인간은 이게 사실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정말 있다면 이걸 습관화하는 것부터 첫 번째로 목표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도 깨우쳐지면서 또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셋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하면서 저도 늘 느끼지만 되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도 많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실패도 많이 해 보고 아니면 주변에서 "너 이거밖에 못해."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스스로 리셋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의 과거를 다 털어 놓고 '그래 지금부터 그냥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런 도전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습관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되게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에너지를 털어내 버리는 그런 나쁜 에너지를 털어내 버리는 그런 습관 중에도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잠재 의식은 여러분 이성보다 감정에 더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암시를 막 하고는 있지만 내가 그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데 감정이 별로야. 그러면 잠재 의식은 거기에 더 민감하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정 이게 14 가지거든요. 이 14 가지 감정을 갖고 와 봤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감정인데요. 위에 7 가지 감정은 좋은 감정, 건설적인 감정이고요. 아래 7 가지 감정은 파괴적인 감정이래요.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죠. 그래서 건설적인 감정 제가 위에 읽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소망, 신념, 애정, 섹스, 정열, 낭만, 희망 이렇게 7개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성공 에너지 했죠? 기억나시나요? 성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인지 저희 지난주에 여러분 정말 채팅창이 불나도록 여러분들이 에너지 있게 말씀해 주신 거 저 기억해요. 그런 그거만큼 되게 좋은 에너지는 없대요. 그걸 성공을 위해서 바꿔내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망, 신념 이런 에너지들이 내 감정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지난 한 일주일간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 건데 어 지금 당신의 잠재 의식에서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최근 한 주간 14가지 감정 중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셨나요, 혹시? 이 17가지 14가지 감정 중에 내가 막 스스로 원망하고 아니면 남을 원망하고 아니면 막 증오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아 저 사람이 잘 됐는데 아 나는' 막 이러면서 막 질투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탐욕만 낸다든지 분노만 한다든지 이런 감정이 혹시 더 주였나요? 그러다면 파괴적인 감정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파괴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건 잠재 의식에서도 파괴적인 잠재 의식이 생성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걸 소망하는 거에 더 집중하셨든지 아니면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신념에 대한 거를 더 집중하셨든지 희망에 대한 거 '난 할 수 있어. 나는 진짜 가능해.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희망을 준다든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감정을 주셨다면 잠재 의식에서는 이런 사고와 이런 의식들이 싹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4가지 감정 중에 나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느껴졌는지. 그럼 반대로 이 감정을 느꼈는데 그 한 주 동안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파괴적인 감정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나 에너지 떨어졌다." 얘기하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위에 있는 감정 7가지를 갖고 계셨다면 건설적인 감정을 갖고 계셨다면 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들이 나한테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요. 분명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14가지 감정 중에 나는 어떤 감정을 여기 뇌에다가 제가 뇌를 일부러 딱 이렇게 네 사진으로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이 뇌에 전달이 된대요. 어떤 감정을 주입하실 겁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신념, 낭만, 희망, 정열, 뭐 성에 대한 에너지 다 좋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 중에 건설적인 감정을 꼭 선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명희 사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특히 이 7가지 감정 중에 가장 많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게 어떤 거세요? 지금 한 주간? 차 아니라 희망, 어려운가? 희망. 희망. 내가 될 희망과 애정. 희망과 애정. 아 애정 너무 좋죠. 그죠? 지금 우리 인스타에서 보셔도요. 애정이 그냥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한 애정이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애정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과의 애정은 뭐 이미 기본적으로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넘쳐 흘러나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에스더 사장님은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행복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렇다니깐요. 내가 요즘 혹시 여러분 '아 나 요즘 되게 내 주변에 우환이 있어.' 이러는 분 있죠 혹시? 그런 분들 내 생각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밑에 파괴적인 감정이 주로 많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거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요. 하나라도 파괴적인 요소가 남아 있게 된다면요. 건설적인 요소가 파괴된대요. 그니까 내가 열심히 소망을 했어요. '나 이거 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나 될 거야. 나 될 수밖에 없어.' 이랬는데 밑에 '되겠어?' 라는 단 1%의 생각이 있으면 얘는 건설적인 요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뉴스킨 사업하면 그냥 긍정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항상 초를 붙이죠. 초긍정. 초긍정을 붙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긍정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쪼끔이라도 막 이런 한숨조차도 이거 긍정 아닌 거 아시죠? 이런 거 있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우 피곤해.' 이거 있잖아요. 긍정 아니에요. 그 초긍정 아니에요. 진짜. 그건 파괴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감정이죠. 이미 '내가 힘들다.'라고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요 그냥 잠재 의식에 있는 거 자기 암시 외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숨 쉬는 것보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자기 암시 외치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재 의식은 또 기도와도 같대요. 제가 이거 기도하는 사진을 좀 남겨 놨는데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로 구원을 바란대요. 근데 그들은 기도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기도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네. 그들의 기도는 별뜻 없는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와 의혹에 시달리거나 거기에 벗어나기만을 기도하는 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이렇게 벗어나게 해 주세요. 저 이렇게 불안한 거 그냥 안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그냥 스스로 감정을 뭔가 계속 회피하는 거를 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는 거기서까지만 끝난다라는 거죠. 뭔가 진짜 소망하고 바람의 어떤 저 멀리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스스로의 어떤 '이것만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것만 어떻게 잘못되는 거 이것만 어떻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진짜 이상향, 내가 정말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모두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기도하신다면 그 소망에 대한 기도를 간절하게 바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라든지 그냥 스스로 의혹,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감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감정이 파괴적인 감정이 7가지 있죠. 공포, 탐욕 이런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썩 좋은 기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 책에선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여러분 종교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러다면 건설적인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물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내가 진짜 앞으로 결국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건설적인 기도로 반드시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마음 상태를 기억하길 바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목표를 이룬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건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루비 달성할 때요. 그때 당시에 우리 사장님들이 컨벤션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루비 달성을 막 외치고 있었는데 제가 컨벤션을 못 가고 인제 다른 사장님들은 현장에 막 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인제 본사에 갔었거든요. 본사에 가 가지고 막 제품을 또 사고 시간이 남아서 딱 눈을 보니까 봉은사가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봉은사 저희 본사 되게 가깝잖아요. 저 종교가 불교인 걸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제 종교가 불교인데 봉은사를 언제 한번 이렇게 터덜터덜하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거기 한 바퀴 막 돌면서 나 진짜 꼭 루비 되게 해 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하게 빌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냥 제가 원래 그냥 그런 기도 제목을 잘 안 드리는데 되게 정말 너무 간절하다 보니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죠. 저 컨벤션도 못 갔잖아요. 그러면 "루비라도 되게 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이후에 2주 뒤에 루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될 수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됐었어요, 2주 만에. 그래서 뭔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라면 정말 기도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진 사장님, 저는 무교인데 간절하니까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진짜 간절하면 기도가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 의식은 진짜 뭔가 나의 기도에 대한 그 뭔가 화답을 주는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문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바로 잠재 의식인 것 같아요. 당신의 잠재 의식은 파멸을 오는 것이거나 재물과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거나 구별 없이 어떤 정보라도 받아들인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반복해서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파멸적이라면 파멸적인 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재물과 성공을 가져오는 바람을 갖는다면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갖는다는 거죠. 근데 잠재의식은 그 어떤 정보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당신의 문제이다. 그 결과는 당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의 번뜩임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당장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건설적인 사고를 갖고 감정을 갖고 막 잠재의식으로 막 기도도 하고 막 해요. 외치고 해요. 그랬을 때 무언가 해야 할 거를 스스로 가르쳐 준대요. 내가 행동해야 될 거를 아이디어를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나 이거 지금 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거는 의심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그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 '이걸 하라.'라는 어떤 계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되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외치고 바랬는데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순간 내가 또 스스로 의심을 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재 의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반드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인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에게 내 마음속으로 내 두뇌로 어떤 잠재 의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자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갤러리. 자, 애진 사장님, 나는 무교이지만 간절히 원했다. 네, 우리 애진 사장님은 어떤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제주도 저희 129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무조건 달성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하고 함께 제가 배가 불러서 못하는 있어도 꼭 달성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프로모션에 대한 잠재의식을 넣고 싶어요. 아, 갔다라고 이미. 대박.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아이가 있어서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비행기 못 탈 거 아니야. 제가 지금 파괴적인 그 잠재의식을 알려드릴게요. 아, 나 뱃속에 아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 비행기 못 타는데 머선 일이고 그 프로젝트 제주도 어차피 난 못 가잖아. 이러면요. 그러면 잠재의식엔 파괴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나는 내가 안 가더라도 난 파트너라도 보낸다. 나도 갈 수 있잖아? 나 영영이랑 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 스스로 잠재의식을 주는 거죠. 되게 건설적인 잠재의식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혜 사장님. 우리 지혜 사장님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잠재의식을 메시지를 하고 싶은지. 저는 리더 찾기. 4명의 리더를 찾겠다, 올해 음. 안에. 네. 나는 리더를 찾을 수 있어. 나는 이거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죠. 그죠? 네. 그거를 항상 매일매일 외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비즈니스는 정말 리더 찾기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고 누군가 리더를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찾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혜 사장님 그 아침 열정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같이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는이 사장님, 아는이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아능이 사장님은 어떤 네네네.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지금 지혜 사장님이 지금 금방 이야기했듯이 다시 누비 한 판을 찍기 위해서 네 명의 나이를 잡고 있고요. 매일같이 5명씩 컨택해가지고 실행하는 그걸 지금 실천하고 싶고요. 저기 또 파트너와 같이 제주도 이게 무슨 일인 거 해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그 아, 잠재의식을. 지금 다들 이게 무슨 일이고 잠재의식에 다 들어가 있나 봐요. 제주도 프로모션이 지금 다들 혈안이 있습니다. 그 4명의 루비 한 판 찍어내면 지금 저희가 제주도 갈 수 있죠. 지금 장난 아닌 지금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이 사장님도 리더 4명 찾기 이게 무슨 일이고 나는 잠재의식으로 갔다 항상 늘 외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형구 사장님의 잠재의식을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200명 명단 중에서 또 20명 명단도 추려서 같이 루비로 하고 싶은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랑 꼭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장님 저녁에도 추가할게요. 저녁에도 해주세요. 아침도 해주시고 저녁도 추가요. 네. 그러면 정말 그럼 정말 될 것 같아요. 진짜 200명 명단 이미 작성하셨잖아요. 저희가 사실 명단이 있는 상태에서 명단이 없어도 루비 갖는 거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명단이 있으면 4명 루비 되죠. 야, 에스더 사장님이 또 루비 됐다. 지금 같이 잠재의식에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함께하는 잠재의식도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같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 이거 이따가 두뇌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분 더 좀 여쭤볼게요. 요즘 가장 에너지가 좋은 우리 허소연 사장님. 지금 파트너 사장님 지금 루비 4판 이미 또 만들어 내셨고 소연 사장님 요즘 잠재의식 메시지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혜 사장님처럼 계속 리더 찾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진짜 나랑 같이 성공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눈을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도 크신데 눈 돌리면 진짜 무섭거든요. 눈도 크신데 나 진짜 소연 사장님 눈 돌릴 때 무섭거든요. 되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리더를 찾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저희가 월요일날 또 소연 사장님이 한번 강의해 주시긴 했지만 그 리더를 찾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로 주변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뉴스킨 사업하면서 잠재의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정말 성공 에너지가 강력한 사장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잠재의식이 진짜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그게 결국은 결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여기 삶의 체험 현장처럼 나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 잠재의식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 잠재의식 따위가 나한테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냥 9시에 6시? 9시에 저기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할 때 내가 정해진 일, 내 현재 의식에서 필요한 일들을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 24시간 중에 그 수많은 시간은 내 현재 의식에서 일 처리하는 시간으로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게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별로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뉴스킨 사업 아직 모르고 계신데 전달해 주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내가 잠재의식이 강하고 그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그분들이 딸려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사고는 이미 거기에 다 정해져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라고 하죠. 잠재의식도 기운이 있잖아요. 내가 그 건설적인 그 기운 있죠. 그 감정. 그 감정을 우리가 뭐 수치로 계산하나요, 여러분? 잠재의식 수치로 계산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100인데 내가 한 23이야. 뭐 이런 거. 100은 그럼 어느 단계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수치를 또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계속 내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매일매일 하는 내 잠재의식의 기운을 스스로가 넣어줘야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기운을 함께 넣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그런 존재이고 싶어요. 내가 잠재의식이 세고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2 두뇌를 한번 가볼게요. 두뇌는 길지 않아요. 사고가 오가는 정류장이래요. 우리 몸에 제가 인격체라고 했죠. 잠재의식은 두뇌의 사고가 오가는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두뇌는 버스 정류장이다. 두뇌는 사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또 다른 건 마음이라고 하죠. 감정. 그래서 이 두뇌와 마음, 우리 뉴스킨 사업할 때 가장 얘기하는 게 있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심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 이 얘기 할 때마다 전 정말 화가 났거든요. 안 내려와서. 두뇌에서 사고는 되는데 감정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스스로 분노, 되게 파괴적인 감정 있죠. 이 잠재의식에서 파괴적인 감정을 스스로 되게 많이 줬어요. 혹시 저처럼 사고형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두뇌에서 감정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스스로 아씨 왜 안 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분노한다든지 우리 소연 사장님 왜 이렇게 나랑 공감? 그죠? 나랑 정말 사고가 동일해. 정말 전우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막 화를 내고요. 분노를 표출하시면요. 그 사고가요. 결국엔 잠재의식에서 좋은 걸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있죠. 아, 그래? 내가 아직 사고가 머리에서 멈춰 있어? 괜찮아. 나 감정으로 갈 거야. 나 뭐 간절하면 되지?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다, 된다, 된다. 왜 안 돼? 이거 안 돼요. 안 돼라고 이미 나오잖아요. 왜 안 돼? 안 돼는 이미 내 사고에서 너 안 되겠네라고 알려진대요. 시크릿이라는 거 잘 보시면요. 왜 안 돼? 이거 자체가 진짜 부정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된다라는 단어를 그냥 싹 다 빼십시오.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된다라는 단어를 그냥 싹 다 빼시고 나 되겠네. 난 된다. 그냥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 건너편에 저희 집에 큰 경수대로라고 해서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이 8차선 도로를 지나서 저희 집 집값이 싸거든요. 그 8차선 도로만 건너면 집값이 2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 17층에 사는데 저 멀리 보이는 저 아파트를 보면서 난 저기 가겠네. 제가 항상 외치거든요. 난 저기 가겠노라. 난 갈 수밖에 없어. 난 여기 있지 않을까. 난 저기 갈 거야. 계속 이렇게 혼자 스스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그 두뇌와 감정, 사고와 감정을 스스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더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사고한테도 되게 건설적인 사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지혜사장님 갔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래요. 두뇌는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이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 정말 많잖아요. 사실 뭐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파도가 치는 거,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텔레파시도 여기 나와요. 텔레파시. 여러분 이제 연구원들이요 그 텔레파시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 왜 마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술이 아니라 초능력 같이 하시는 분들 뭐 조그마한 공간에서 카드 같은 거를 막 숨겨놓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마술로 보여지는 이게 뭐 트릭이 아니라 실제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있대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맞아, 유리겔라가 숟가락 막 구기자. 저 이거 때문에 저 숟가락 많이 힘으로 많이 구겨봤거든요. 힘으로도 구겨져요. 그래서 혼자 막 이래요. 나는 염력인 건가 힘이 센 건가 막 혼자 의심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로 이런 초능력, 이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내가 스스로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가 과학이라고는 있지만 꼭 정답과 내가 뭔가 수치로 보여져야지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 그랬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능력 같은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비 오는 거. 이런 거 우리 보이지 않는 힘 맞지 않나요? 강수량이 20이었어. 근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져요. 그거 우리 보이지 않는 힘이잖아요. 수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자연적인 힘들은 결국에는 나조차도 그런 보이지는 않는 힘을 믿냐 안 믿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믿게 됐어요. 텔레파시. 저 초능력이랑 텔레파시 이제 믿으려고요. 이 책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신으로 아이디어 얻기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을까? 저희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지 않나요, 혹시? 저희가 그룹을 만들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려면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 먼저 테이블 앞에 앉으래요. 세 사람이 일단 앉으세요. 자, 일단 앉으시고요. 혹시 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 하시는 분은요. 일단 한 명 앉히세요. 일단 앉히시고요. 근데 혹시 나 혼자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혼자 앉으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뭘 하시냐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시래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목표하는 거, 그 본질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방향성을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냥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때는 어떤 착상이건 확인 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필터링으로 이거 되겠어 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 아이디어를 막 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아이디어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로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었고 도중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약간 외계인 교신하듯이 앉아가지고 교신하시면 돼요. 삐리삐리 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우리 머선 일이고 지금 제주도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교신 시작하면서 같이 의견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블로그에다 한번 써보고 한번 사람들 리더 한번 찾아볼래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교신하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계속 내뱉으면서 서로 에너지를 기운을 합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책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는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파트너라면 스폰서와 함께 그런 교신을 한번 오늘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신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요. 그곳에서 그 기운을 통해서 분명 에너지와 함께 딸려오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교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정신을 집중하고 조화를 유지하며 토론함으로써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 방법은 협력자 사고 방식의 가장 간단한 실천적인 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신하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무작정 내리치지 말래요.
그러니까 행동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었을 때 행동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본질과 내가 정확히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뉴스킨 사업 딱 듣다 보면요. 가장 우리 초기 사업자분들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절 먹었어. 그러면 현타 오죠. 아, 나 거절 먹었어. 10명한테 얘기했는데 다 안 한대. 막 안 산대. 막 이렇게 현타 오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을 놓쳤지? 내가 무작정 그 사람들한테 도깽이 갖고 막 찍어대는 게 아니라 사요, 사요, 와요, 와요, 해요, 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이랑 무엇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정확한 그 초점을, 관역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역을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정확한 초점을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시스템에서 같이 조인해서 그 방향성을 함께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는. 왜냐하면 관역을 정확히 초점을 맞춰주는 협력자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교신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쳐야 하는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 공장에서 기계가 여기 일화가 나와요. 공장에서 기계가 멈췄는데 그 기계를 고치려고 보니까 전문가를 불렀대요. 그래서 $200 청구서를 보내왔는데 기계를 망치로 치는 거는 $5밖에 안 되고요. 망치로 칠 곳을 찾는 것이 $195래요. 얼마나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도 얘기가 되어 있지만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스스로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려면 많이 협력자분들과 함께 스폰서 사장님과 팀과 함께 조이풀과 함께 많이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 챕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고까지 스텝 12까지 했어요. 오늘은 잠재의식과 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와 감정 그리고 스스로 어떤 자기 암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일걸요? 그죠? 다음 시간은 드디어 책거리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가 30일인데 마감 특집 하려나? 그건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스텝 13이 직감이에요. 직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동하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요. 성공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은요. 13단계가요. 행동하기 전에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3단계의 나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내 앞에 자기 암시,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뿐 우리 누구나 다 데몬하잖아요. 누구나 다 얼굴에 붓칠 하잖아요. 누구나 다 갈바닉 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 성공의 13단계의 원인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52분, 한 8분 일찍 시작 끝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은서 사장님 공지 타임 스타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지 타임 스타트. 네, 오늘도 이렇게 빅미팅 진행해 주신 혜정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좀 그 마인드 세팅하면서 에너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사장님들 표정도 되게 지금 좋아졌어요.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지사항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셜 커넥터 오픈 클래스가 곧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박 강사 섭외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내일부터 아마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소셜 커넥터 그 전신으로 오픈 클래스가 있다 요거를 알고 계시고 초대하실 분들을 미리 이렇게 스포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스포드리라고 미리 공지가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뷰티 플러스 콜라겐이랑 그 멀티뷰티 제품 아직 소진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아직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더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용도로도 되게 활용하기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티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 공지사항은 많지는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진을 조금 찍어볼까요? 저희 이렇게?
이렇게 네, 책 들고 책 있으신 분들은 책을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타입 5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플을 조금 킬게요. 네, 화면을 켜주실 수 있으면 같이 켜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한 번 더.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잠시만요. 네, 이렇게만 찍으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파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잠재의식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사장님 감사해요. 원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